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매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자격증을 취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안내해드립니다. 본 자료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합니다. 제8조 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다음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객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예외입니다. 초정밀 작업은 750럭스 이상, 정밀 작업은 300럭스 이상, 보통 작업은 150럭스 이상, 그리고 그 밖의 작업은 75럭스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정밀 작업은 750럭스 이상, 보통 작업은 150럭스 이상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입니다.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은 다음과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 이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하되 유사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해야 합니다. 상부 난간대가 120cm 이하일 경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고 120cm 이상일 경우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 균등하게 설치하며 상하 간격은 60cm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 발끝막 이판은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난간 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섯째,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여야 합니다. 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입니다.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을 때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고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며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낙하물 방지망이나 방호선반을 설치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내민 길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15조 투하 설비 등입니다. 사업주는 높이가 3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할 경우 적절한 투하 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16조 위험물 등의 보관입니다.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합니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23조 가설 통로의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 통로를 설치할 때 사업주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견고한 구조로 해야 합니다. 둘째, 경사는 30도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 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셋째,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넷째,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24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입니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견고한 구조로 해야 합니다. 둘째, 심한 손상이나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해야 합니다. 넷째,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폭은 30c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것처럼 15c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사다리 폭은 30cm 이상이며
견고하고 손상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어서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입니다. 여섯째,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일곱째,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여덟째,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아홉째,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되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림처럼 7m 이상 높이의 사다리에는 2.5m 지점부터 특정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해야 합니다.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다만 잠암 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 수리 중인 선박에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의 경우 일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5조 객내 통로 등의 위험 방지입니다. 사업주는 객내에 설치한 통로나 사다리식 통로에 권상장치가 설치된 경우 권상장치와 근로자의 접촉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판자벽이나 그 밖의 위험 방지를 위한 격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즉, 격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26조 계단의 강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할 때 매 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들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 제곱미터당 500kg 이상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바닥 구멍으로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27조 계단의 폭입니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할 경우 그 폭을 1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급류용, 보수용, 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 또는 높이 1m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또한 계단의 손잡이 외에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즉, 폭은 1m 이상이어야 하고 계단에 물건을 적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제28조 계단참의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는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의 높이 3m 이내마다 진행 방향으로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29조 천장의 높이입니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급류용, 보수용, 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요약하자면 높이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1.2m 이상 길이의 계단참을 3m 이내마다 설치해야 하며 계단 위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제30조 계단의 난간입니다.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에 개방된 측면에는 반드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즉 1m 이상 높이의 계단에는 난간 설치가 필수입니다.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할 때 해당 작업 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 작업에는 안전대를 지급해야 합니다. 물체의 낙하 충격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 대전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화를,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보안경을,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보안면을,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고열에 의한 화상 위험 작업에는 방열복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처럼 보호구 착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보호구 지급에 대한 사항입니다.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 작업에는 방진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섭씨 영하 18도 이하의 급냉동 어창에서 하는 하역 작업에는 방한모, 방한복, 방한화, 방한장갑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륜 자동차나 원동 기장 치자 전거를 운행하는 작업에는 승차용 안전모를,
자전거 등을 운행하는 작업에는 적합한 안전모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로부터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제37조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규정입니다. 사업주는 비, 눈,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다만 태풍 등으로 긴급 복구 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특히 순간 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 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순간 풍속이 초당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 크레인의 운전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작업을 수행할 때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집안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에는 타워 크레인 설치, 조립, 해체 작업,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 사용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화학 설비와 부속 설비 사용 작업, 그리고 해당 전압이 50V를 넘거나 전기 에너지가 250V 암페어를 넘는 전기 작업 등이 포함됩니다.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은 계속됩니다.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집안의 굴착 작업, 터널 굴착 작업, 높이 5m 이상 또는 최대 지간 길이 30m 이상인 교량의 설치, 해체 또는 변경 작업, 채석 작업, 구축물 등의 해체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 점검 작업과 열차의 교환, 연결 또는 분리 작업인 입환 작업도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작성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항탁이나 항발기 작업 시 작업 방법과 절차를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특히 궤도 작업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열차 운행 관계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집안 붕괴 위험 등을 사전 조사해 작업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39조 작업 지휘자의 지정입니다. 사업주는 특정 작업 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작업에서는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충돌 위험이 없을 경우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탁이나 항발기를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 시에도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 감독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40조 신호입니다. 사업주는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항탁이 또는 항발기 운전 작업,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입환 작업 등에서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해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운전자나 근로자는 정해진 신호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41조 운전 위치 이탈 금지입니다. 사업주는 다음과 코의 기계를 운전할 때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양중기, 권상장치의 하중을 건 상태의 항탁이 또는 항발기, 그리고 화물을 적재한 상태의 양화장치가 이에 해당합니다. 운전자 또한 운전 중에 운전 위치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즉,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나 하중을 건 상태에서는 운전 위치 이탈이 금지됩니다. 제42조 추락의 방지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작업 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 이때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 수직 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추락 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 등 바깥쪽으로 설치할 경우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추락 방호망 설치가 어려울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추락 방호망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작업 발판 및 추락 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첫째,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이동식 사다리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거나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제조사가 정한 최대 사용 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넷째, 설치된 바닥면에서 높이 3.5m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해야 합니다. 다섯째, 최상부 발판 및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높이 1m 이하의 사다리는 예외입니다. 여섯째,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전 변형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이상 발견 시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입니다.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 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덮개를 설치할 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개구부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수직형 추락 방망은 한국 산업 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난간 등을 설치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시로 해체해야 하는 경우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추락 방호망 설치도 곤란하다면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전 난간은 90cm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10cm 높이의 발끝막 이판과 중간 난간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44조 안전대의 부착 설비 등입니다. 사업주는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켰다면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지 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안전대 및 부속 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2m 이상의 장소 작업 시에는 안전대 부착 설비를 견고히 설치하고 처짐 방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제45조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 조치를 해야 합니다. 첫째, 지붕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셋째,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즉, 덮개와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지붕 위 위험 방지입니다.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안전 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42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추락 방호망 설치도 곤란하다면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전대 부착 설비는 항상 견고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제46조 승강 설비의 설치입니다.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가 2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건설용 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다음은 제47조 구명구 등입니다. 사업주는 수상 또는 선박 건조 작업 중 근로자가 물에 빠질 위험이 있을 경우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를 비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48조 울타리의 설치입니다. 사업주는 작업 중 또는 통행 시 근로자가 굴러떨어져 화상, 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캐틀, 호퍼, 피트 등이 있을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 90c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49조 조명의 유지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높이 2m 이상에서 작업을 할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2m 이상 높이에서 작업할 때는 충분한 조명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제50조 토사 등에 의한 위험 방지입니다. 사업주는 토사 등 또는 구축물의 붕괴나 낙하 등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첫째, 집안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해야 합니다. 셋째, 갱내 낙반,
측벽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슬라이드 그림처럼 안전한 경사를 만들고 배수로를 확보하며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51조 구축물 등의 안전 유지입니다. 사업주는 구축물 등이 고정 하중, 적재 하중, 시공, 해체 작업 중 발생하는 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으로 전도, 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설계 도면, 시방서,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조 설계 도서, 해체 계획서 등 설계 도서를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52조 구축물 등의 안전성 평가입니다. 사업주는 구축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 검토, 안전 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합니다. 인근 굴착, 항타 작업 등으로 침하, 균열이 발생하여 붕괴 위험이 예상될 경우 지진, 동해, 부동 침하 등으로 균열, 비틀림 등이 발생했을 경우 자체 무게, 적설,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과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 화재 등으로 구축물 내력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주요 구조부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그 밖에 잠재 위험이 예상될 경우가 해당됩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균열, 침하, 굴착, 진동, 부동 침하, 과하중, 화재와 같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 안전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53조 계측 장치의 설치 등입니다. 사업주는 특정 건설 공사에 대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심사 시 계측 시공을 지시받은 경우 또는 토사 등이나 구축물 등의 붕괴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설계 도서에서 계측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필요한 계측 장치를 설치하여 계측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해 안전성을 검토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림처럼 내공 변이 측정, 지중 변이 측정, 록 볼트 충력 측정 등 붕괴 위험 시 다양한 계측이 필요합니다.